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타입니다. 나는 2023년 12월 31일 은퇴할 것이다. 올해 수익률 20%를 달성할 것이다. 금액으로는 6만 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꾸 이메일로 어떻게 연봉 5천만 원을 주식으로 만드냐라고 물어보는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에 모순이 있죠. 방법은 올 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거 유명 유튜버가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지 돈 가지고. 그리고 수익 인증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이 올 웨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위력을 또 발휘를 하거든요. 많이 안 떨어지면서 안 좋을 때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근데 주식이 뭐 20, 30%씩 막 올라가고 그러면 올웨더 포트폴리오, 올웨더가 사실 연봉리가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참냐 이 말이죠. 주식이 날아갈 때 수익 작다고 징징대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리가 8% 정도 되기 때문에 50만 불, 5억 정도를 벌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 연봉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해주는 ETF가 있단 말이죠. 그게 RPAR이다. 그래서 자산 배분 ETF RPAR을 사면 연봉 5천만 원을 주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아마존이 3,000불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기서 뭐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죠. 나스닥 시장, 나스닥 지수의 흐름상 단기적으로 사실 오르기는 힘들지만 저의 예측으로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1년 안에는 이 가격 3,000불대, 지금 현재 가격이죠. 3,000불 내외로 아마존을 다시 사기는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평균 타겟 프라이스는 4,102불이에요. 32명의 애널 중에 전부 바이 의견을 줬습니다. 무조건 사라 이 말이죠. 스트롱 바이. 개강력한 바이 의견입니다. 다음, 재무제표상의 숫자는 굉장히 어렵지만 매출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 요 그래프를 보는 건 굉장히 쉽죠. 2020년도의 매출 증대 속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활용을 했다. 코로나 때 전자상거래로 들어온 미국인들 또는 전 세계 아마존 유저들,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다시 빠져나가기는 힘들 겁니다. 예측이죠, 이건. 21년, 22년의 흐름이 더 좋을 것이라 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코로나 없이도 올라가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기대되는 영업이익을 보여줍니다. 2020년도에. 21년도는 어떨까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다음. 자, 기업이 돈을 벌어야겠죠. 순이익입니다. 거의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2배에 가까운 순이익 성장을 보여줬어요. 주식 시장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 이번에 패드가 뭐 별말 안 하니까 푹 떨궈버리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 수준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이익 증가율이 2배에 가까운데 현재 주가가 빌빌대고 있다. 물론 작년도 3월 달부터 전 저점 찍고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이제 흐름을 멈추고 상승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당 순이익 한번 보시죠. 다음. 진짜 버는 족족 예전에는 투자로 이어졌기 때문에 순이익이 그렇게 뭐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18년, 19년, 그리고 20년 어닝 퍼 쉐어 EPS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요건 뭐 주가 흐름하고 비슷하죠. 향후 주당 순이익은 더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상의
종합적 판단을 봤었을 때 주가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성장성과 영업이익, 순이익, 아마존의 무시무시한 이런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0일선 밑으로 아마존이 내려왔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 200일선에 내려온 시점은 과거 코로나 때 200일선 내려갔거든요. 200일선을. 근데 200일선에서 약 9% 거의 10% 가까운 하락의 전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200일선에서 10%가 더 빠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지금 3,000불 대니까 10% 더 빠지면 2,700불이지 않습니까? 2,700불이면 전 재산 올인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데 요 정도 3,000불 내외로 왔었을 때는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안 되죠. 개별 주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CD의 30% 정도는 들어가도 되겠다. 다만 그 30%도 분할로 1%씩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주당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가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3년간 데이터도 깔끔합니다.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 모두 우상향하는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이 전망이 제 전망하고 거의 비슷하죠. 너무 깔끔해가지고 분식회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계획 깔끔하죠. 자, 이런 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사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존은 온라인 스토어, 그러니까 51%, 그리고 셀러들한테 수수료 받는 거 20%에서 온라인 쇼핑몰로만 한 70% 정도, 클라우드로 11%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6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이런 애들이죠. 그 외 지역에서 4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점 클라우드 매출이 커지고 글로벌화 되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다. 근데 진짜 이 아마존이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독점이고 두 번째는 증세 관련 리스크예요. 반독점과 증세 때문에 9월 이후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요 두 가지 반독점과 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못 올라갈 것인가? 여기서 아마존은 끝인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그만 횡보하고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헬스터였습니다.